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연휴가 시작되었고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도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고독 신도시는 좀 조용하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도 좀 조용한 편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가 지금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나 이제 D램으로부터 시작된 기술 경쟁력이 좀 밀리면서 급기야 이제 HBM 시장에서도 3위로 밀려버렸죠. 절치부심 중이긴 하지만 삼성의 HBM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수뇌부들은 미국의 빅테크들과의 그 미팅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총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뭐 전영현 부회장이라든가 또 한진만 부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서 빅테크들하고 이제 미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파운드리가 좀 좋은 소식이 이번 주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시노스, 그 다음에 퀄컴, 그 다음에 테슬라, HBM4 두 개는 삼성전자하고 내부 이제 마켓이고 그 다음에 퀄컴하고 테슬라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엑시노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 엑시노스는 갤럭시 25 이제 내년에 26에 들어가는데 이게 캡티브 마켓이라 그럽니다. 내부 시장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캡티브 마켓이라 그러는 거는 계열사 내부 시장, 내부 거래를 말합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25년 11월부터 이제 11월부터 양산 예정인 엑시노스 2600AP가 갤럭시 26에 이제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DS 부분, 반도체 부분하고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의 대표적인 캡티브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에서 엑시노스 AP를 만들면 전량 MX 사업부에서 구매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엑시노스 2500에서는 이걸 하나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 그 파운드리 사업부는 점유율을 깎아먹었고 또 파운드리 사업부는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죠. 차려놓은 밥성조차도 못 먹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말은 거죠. 자, 요 사진이 아주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요게 이제 식품 외식경제라는 신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 내부 시장이 삼성 MX 사업부의 올해 뭐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면 삼성전자를 먹여 살린 거는 갤럭시 S25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하게 큰 내부 시장이 있는데 이 엑시노스 2500을 만들지 못하니까 갤럭시 S25에 못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갤럭시 S2600 이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2나노에서 생산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는 기대가 많은데 말은 많습니다. 근데 초기 생산율은 수율은 한 3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만일 이게 테스트 웨이퍼 투입 단계에서 30%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운드리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60% 정도 아니면 70% 정도 이렇게 수율이 달성돼야 되는데 이 2나노는 삼성에서 상당히 그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나노보다는 폭망한 3나노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 3나노 대비해서 성능, 퍼포먼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12%, 전력 효율은 25% 정도 향상됐다. 대단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K벤치라는 이런 데서 보면 삼성전자가 자기 엑시노스 2600 개발에 메타 AI를 투입을 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하여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의 2나노 AP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생산한다. 소량입니다. 소량인데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집 떠났던 그 고객사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그런 과정이라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갈 것인데 2분기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이제 내년에 1분기에 양산할 예정이고 화성 사업장에서 S3에서 하는데 여기는 연만장 그러니까 월 한 1000장 정도밖에는 안 되는 소량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 있어서 가장 큰 고객는 MX 사업부입니다. 엑시노스입니다.
근데 이걸 캡티브 마켓인 이걸 앞에서 한번 살펴본 대로 이건 시장을 지금 선점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2016년까지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가장 큰 고객은 애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로 큰 고객이죠. 퀄컴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퀄컴 스마트폰 AP 생산은 약 3년 만에 지금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퀄컴과 인연을 살펴본다면 20년에 5나노, 22년에 4나노 이래서 퀄컴의 스마트폰 AP를 생산했지만 22년 하반기에 4나노 이하에서 TSMC로 넘어갔습니다. 수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나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율이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3년 만에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과 2나노 AP를 생산하기로 내부 이제 아마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2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TSMC가 올 하반기에 3나노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파운드리에서는 2나노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2나노는 이게 평택 캠퍼스에 라인이 없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S3에 있습니다. S3에서 생산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화성 캠퍼스에는 S3하고 요 EUV3가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S5 우리가 잘 아는 대로 P2 EUV 라인이 이제 S5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2분기에 이제 생산 작업을 끝내고 지금도 아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겠죠. 양산 준비에 들어가서 내년 1분기부터 웨이퍼를 투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화성 캠퍼스 S3에 배정하고 월 한 1000장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의 2나노 생산 능력은 월 7000장인데 7분의 1이죠. 15%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뭐 대량 수주가 아니지만은 그냥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퀄컴이 수주를 줬다. 근데 뭐 이게 2나노에서 이 테스트 수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게 퀄컴의 또 프로젝트 무한에 또 퀄컴의 4나노 AP를 생산하면서 그러니까 4나노는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퀄컴의 XR 이제 확장 현실 헤드셋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냅드래곤 8 젠2에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퀄컴하고의 관계가 살살 이제 이렇게 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업계 관계자 삼성 파운드리에서 개발 중인 2나노 수율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개선된 상태다. 삼성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거의 3년 동안 죽었죠. 말아먹었죠. 그래서 3나노 때보다는 긍정적이다. 당연하죠.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40% 괜찮습니다. 그리고 HBM4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에서도 테스트 단계에서 지금 40%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 퀄컴의 수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퀄컴의 귀환은 삼성전자의 천금 같은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죠. 그리고 수주 물량이 적어서 여러 분기 동안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뭐 적자 탈출에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시작 테이프는 잘 끊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뭐 IT의 신 이형수라든가 다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하고 테슬라하고 패키지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뭐 2023년에 2년 전에 보면 테슬라는 HW 5.0 그러니까 그 FSD 완전 자율주행 그 칩을 이제 삼성전자가 맡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칩을 이 삼성하고 테슬라하고는 굉장히 끈끈하게 그렇게 협업을 했었는데 아니 올해 또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에서
TSMC로 옮겼다. 이런 기사가 또 IT조선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옮긴 것은 아니고 삼성하고 테슬라가 협업하는 부분은 완전 자율주행 FSD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효율적 정부인가 거기에 지금 수장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탈퇴를 하고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나 테슬라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TSMC로 옮겼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존 FSD 칩 일부 메모리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이제 자사의 도조 컴퓨터가 여기가 HBM2E가 들어가 있는데 하반기에 아마 삼성하고 HBM4에서 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조의 HBM을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FSD의 연산 능력을 강화하는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의 이제 고위급하고 구매팀장까지 삼성전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요게 키포스트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T신 이형수 거기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고위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하는 이게 배경이 이제 관심이 쏠리죠. 해외 고객사 방문은 드물지 않은 일이지만은 테슬라하고 삼성전자 간의 패키지 딜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는 반도체, 삼성 반도체, 배터리, SDI, 그 다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 전기 MLCC, 삼성전자가 계열사 안에 자동차 전장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부분 계약을 할 필요도 없이 패키지 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패키지 딜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다 좀 올려놨는데 거래 당사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되는 거죠. 통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전장 제품을 삼성전자하고 패키지 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왜 테슬라가 TSMC로 옮겼는데 삼성전자한테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TSMC가 테슬라의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는 글로벌 유명 완성차 업체, 테슬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율칩 생산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것이 퀄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와의 협업이 늘어날수록 삼성 파운드리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다. 이거는 한진만 사장이 작년 연말에 인사 이동을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사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인 걸로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이 HBM은 AI 시대의 우라늄이다. 그래서 HBM4에서는 파운드리가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김정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HBM4는 삼성에 매우 중요하며 여기서 반드시 성공적인 제품을 내놓아야 된다. 만약 밀리면 몇 년간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동안 HBM을 기존 D램의 연장선상에서 저비용, 저전력에 관심을 뒀는데 이제는 성능과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종호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HBM의 아버지입니다. 자, 김종호 교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냐면 기존 HBM은 이렇게 GPU하고 HBM의 병렬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베이스 다이죠. 로직 다이, 버퍼 다이라고 각사가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HBM4부터는 이게 그냥 직렬입니다. 직렬. 그러니까 GPU, 그 다음에 여기 또 CPU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 가운데 하늘색이 이제 베이스 다이죠. 요게 이제 로직 다이, 버퍼 다이로 그러죠. 이거를 이제 그냥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다이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베이스 다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못 만들어요. 누가 하느냐? 파운드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라인이 없어요. 삼성은 자사에 파운드리가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
베이스 다이 생산을 TSMC한테 넘겼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신문에서 글을 보고 SK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부분에서 부사장을 했던 분이 퇴직을 하고 저기 부산의 어떤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몇 년 전에 SK 하이닉스하고 TSMC하고 어떤 반도체를 그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TSMC에서 6개월 동안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알려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6개월 동안 스톱이 됐던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4 개발을 하면서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TSMC한테 파운드리 외주를 줬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됐을 때는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약간의 삐끗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결정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에서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저기 D램 잘 만들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하죠. 패키징 하죠. 이게 다 있어서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세계 수준의 HBM 설계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최첨단 파운드리 역량 가지고 있고 최근에 HBM4의 베이스 다이에 그 테스트 단계에서 수율이 40%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HBM이 연산 기능을 통합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그러니까 HBM은 D램에서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성격이 변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HBM에 필요한 로직 다이나 연산 코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자사의 메모리 기술과 통합해서 자사의 파운드리에서 원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게 카이스트 김종욱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 HBM 중심의 과감한 그런 기술 투자와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를 좀 했어요. HBM3E까지는. 그러나 HBM4까지 그 다음에 엑시노스라든가 퀄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지금 집 떠났던 고객들이 다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너무 좋은 계기에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얘기죠. 좀 더 노력하고 힘쓰면 시장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삼성 파운드리가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고독 달팽이는 내일 일요일만 쉬고 월요일 화요일 날도 와서 출근해서 반도체 소식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반도체 소식이 나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하루에 하나씩 올려도 모자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